팀에서 열린 초기 경기에 이어 이강인의 데뷔골에 대한 감탄은 여전하다. 그곳을 벗어나 다른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와 동일한 조인 뉴캐슬이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패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뉴캐슬은 홈에서 파리를 4대1로 꺾었지만 이번에는 도르트문트에 1대0으로 패하였다. 시즌 시작에서 연속 3패를 겪은 뒤 5연승 중이던 뉴캐슬은 결과적으로 기로에 섰다. 이번 일요일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데 성공한 황희찬이 소속팀의 원정 경기에 참석한다. 황희찬이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이는 손흥민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다른 경쟁팀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5일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코펜하겐을 1대0으로 꺾었고 아스날은 세비야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뉴캐슬이 패하는 와중에 맨체스터 시티도 스위스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가져왔다. 네 번째 조별 경기에서 갈라타사라이에 3대2로 패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연속 3승을 거두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측면이다. 그들은 순위표에서 8위를 차지하며 10월에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 앞에서 무승부를 거두면 그것은 토트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9라운드까지 토트넘은 순위표의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토트넘이 어떻게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미 있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포스텔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번 주가 아니라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들은 현재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7개월 동안 자원이 더 풍부한 팀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 토트넘의 젊은 감독은 이러한 질문들에 지속적으로 인내심과 품위를 가지고 대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많은 생각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는 다가오는 봄에 특별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높은 기대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 기사는 최근 포스텔코글루 감독에게 전 세계 신문에서 제기된 질문들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프리미어 리그에는 총 38라운드가 있지만 이미 많은 매체에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다. 포스텔코글루 감독은 먼저 팀의 문화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토트넘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고 현재 엔지 감독의 지도 아래 첫 9경기에서 믿기 힘든 성과를 얻고 있다. 기쁘게 느끼는 한편 포스텔코글루 감독은 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팀에게 우승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 이것은 분명 감독에게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감독 엔지와 토트넘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답해야 할 진짜 질문은 내년 5월까지 그들의 현재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 리그 순위의 상위권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이다.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감독 엔지는 회장 레비에게 우리의 성과를 보셨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까? 토트넘이 승리할 때마다 감독 엔지의 겨울 이적 시장 참여에 대한 권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BBC는 현재 이것이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감독 엔지가 큰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리그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회장 레비는 아주 절약적이며 필요할 때만 지출을 한다. 토트넘이 1위를 유지하거나 몇 점 차이로 뒤따르고 있다면 1월에 큰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케인을 판매한 결과로 얻은 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언론 역시 이에 대해 언급했다. 케인의 이탈은 토트넘에게 강화가 필요한 포지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공격수건, 중앙수비수건, 토트넘의 라인업에는 분명 깊이가 부족하다.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를 마쳤을 때 그들은 4번째와 5번째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었다. 1월에 적합한 선수들을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진정한 챔피언 후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년 5월과 챔피언 타이틀에 대해 걱정하게 두고 지금은 최근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전문가들은 팀 깊이의 약점만 해결된다면
토트넘은 분명히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토트넘에게 아픈 점이긴 하지만 최근의 소식은 희망을 준다. 벤탄쿠르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 토트넘의 최근 연습 동영상에서 우리는 벤탄쿠르가 멀리서 골을 넣는 것을 볼 수 있다. 벤탄쿠르는 야외에서 훈련을 받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 새로운 동영상에서 그는 일본 선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플레이한다. 영상은 손흥민과 팀원들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는 실내 훈련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다. 팀 내부의 가시적인 연결은 이제 무척이나 강하며 선수들은 서로 간에 반가워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유연성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벤탄쿠르가 참여를 시작했을 때까지 밝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다리 상태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후 야외 훈련하기 시작하자 벤탄쿠르는 팀 동료들과 더불어 뛰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를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이 같은 멋진 장면들은 이 비디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8선 바깥쪽에서 공을 받아서 슛을 하는 듯한 장면에서 브라이언 길이 예술적인 슛을 선보였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왼쪽 골대에 공을 2번 넣어 더욱이 인상적이었다. 오른쪽 골대에도 골을 때려 넣어 이로써 골키퍼 바이수마에게 걱정을 줬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골키퍼가 안타깝게 보이더니 더는 경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선수는 에머슨이다. 에머슨도 예상치 못한 화려한 슈팅 능력을 보여준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의 능력을 놀라워하는 모습은 프리미어리그 연고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장면 중 하나다. 다음으로 주목할 선수는 디어로. 그는 본능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선수는 바로 벤탄쿠르다. 벤탄쿠르는 처음 공을 건드렸을 때 약간 드리블이 길게 나왔지만 그는 이를 빠르게 잡아 조금만 더 확실한 슛으로 왼쪽 모서리로 공을 찔렀다. 그리고 그는 오른발로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골대 오른쪽 모서리로 슛을 넣어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었다. 동료 선수들이 이 놀라운 슛을 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눈요기에 대한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멋진 장면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사라가 어쩐지 떠오르지만 벤탄쿠르, 비소우마, 메디슨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떨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벤탄쿠르가 11월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그가 손흥민에게 뛰어난 패스로 회복의 표시를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손흥민과의 경기가 이제 막 2날밖에 가까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